안녕하세요. 역션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 8월 8일자에 있었던 MLB 4경기는 오늘 어지간하면 야간은 패스를 안 하는 사람인데 오늘은 주합표를 한번 쉬어왔습니다. 양해를 좀 구하고 오늘 주합수는 없었고 패스했습니다. 야간 같은 경우는 쉴 때 하면 확실히 좀 쉬고 싶더라고요. 최근에 너무 과부하가 좀 많이 왔어가지고 자, 오늘부터 다시 달려보려고 이렇게 열심히 좀 획기적인 걸 준비를 했습니다. 이 앞에 순위는 우르크 플러스 순위입니다. 최근 7일 기준 우르크 플러스 순위. 양키스가 87, 그리고 휴스턴이 112. 최근 7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르크 플러스를 매일 정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아시다시피 이건 팬그래프 긁어오는 건데 팬그래프 거. 근데 팬그래프는 우리나라 기준으로 굉장히 늦은 저녁에 업데이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왜 오늘은 할 수 있었냐라고 물으시면은 심플합니다. 어제 경기 없었던 팀들이 굉장히 오늘 경기 없었던 팀들이 많기 때문에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것도 오늘 특이 사항이 많이 존재를 하죠. 굉장히 많은 팀들이 하루 쉬었다라는 점, 이거를 좀 파고 들어야겠죠. 그래서 양키스가 올 시즌 하루 휴식 후 경기했을 때 몇 승 몇 패였는지 이런 것까지 제가 가져왔습니다. 정리를 해왔습니다. 양키스가 10승 5패, 휴스턴은 7승 7패 5할. 자, 슐리 틀러랑 헌터 브라운이 등판을 하죠. 사실 저도 이 경기는 선발만 보고 헌터 브라운이네, 상대 대체 선발 땜빵 선발 슐리틀러네, 이거는 휴스턴 선 보는 게 맞겠지 않. 최근에 엄청나게 못하더만 이 생각으로 분석을 시작을 했던 경기였습니다. 이 경기는 사실 그렇게 좀 뻔하게 생각을 해야 할 만한 경기였단 말이죠. 근데 저 상대 전적을 보고 좀 마음이 좀 바뀐 게 없지 않아 있습니다. 헌터 브라운은 뭐 지금 2경기 연속 아주 좋은 피칭을 좀 해주면서 좀 다시금 상위 선발다운 레벨을 찾은 모습이고, 슐리틀러는 올 시즌 5이닝까지 한정되어 있는 상태지만 2, 3실점은 전형적으로 깔려지는 모습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대로 말하면은 휴스턴 승을 이 헌터 브라운이면 갈만하지 않나 생각을 해서 분석을 시작한 매치업인데, 상식적으로 좀 그렇죠. 양키스가 최근 너무 무기력했고 마이애미한테 수입해, 그리고 텍사스한테 루진까지 당하면서 최근 두 시리즈 도합 1승 5패. 휴스턴 승 메리트가 근데 크지 않다라고 느껴져요. 왜냐하면은 오로지 헌터 브라운이라는 상위 선발이 그래도 더 좋은 선발이야 라는 생각만으로 가는 배팅이 되거든요. 물론 야구는 선발이 정말 뭐 최소 50%는 비중을 차지한다 했지만 저는 어 좋게 볼 여지가 그렇게 크지가 않다라고 좀 느꼈습니다. 왜냐하면은 양키스가 역배가 터질 가능성도 전 충분히 높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첫째로 2연속 원정 시리즈 이후로 하루 휴식 후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라는 점, 그리고 에런 저지가 얼마 전에 복귀를 했고 복귀하고 나서 첫 홈경기라는 점도 저는 이번 양키스 팀 자체가 좀 이기고 싶은 욕구가 좀 단단히 있는 시리즈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상대 전적이 압도적이에요. 최근 10전 양 팀이 맞붙었을 때 최근 10전 9승 1패로 양키스가 90%의 승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한 점은 양키스가 휴스턴을 상대했을 때 단 평균 득점이 6점대 수준으로 매우 타격 상승이 좋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양키 역배승 보는 게 차라리 낫겠다 이 정도 데이터면은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경기입니다. 쉽게 말해서 디트랑 천사 경기는 어찌 보면 좀 뻔한 경기인데 스쿠바라고 핸드릭스예요. 그리고 디트가 하루 휴식 후 경기에서 9승 2패라는 정말 놀랄만한 승리를 기록하고 중인 것도 아주 좀 주목할 만한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스쿠바를 좌투수하고 핸드릭스인데 스쿠바는 그냥 미들맨 선발이고 최근 실점이 스쿠바를 치고 많았던 경기들은 다
트럼프 이상의 좀 어느 정도 홈런을 허용했었던 경기였던 걸 생각해 보면은 피홈런으로 인한 뜬금 실점 말고는 이 천사 상대로 가뜩이나 최근 7일 우르크 70대를 유지하고 있는 이 천사 상대로는 그냥 호투 기대치가 높단 말이죠. 핸드릭스는 올 시즌 원정 방어 5점대로 매우 높은 편이고 원정에서 본래 피홈런이 홈보다 모두 상승하는 지표를 보이는 선발입니다. 최근 원정 등판 내역들을 보면은 뜬금 호투가 몇 번 있었으나 대체로 3실점 이상은 전형적으로 깔려지는 모습이 대부분이었거든요. 특히 에인절스는 최근 타선의 기복이 매우 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점이 천사가 좌상바 모두가 아주 강하다라는 점. 최근 5경기 이 좌투 상대 천사 팀 타율이 1할 오픈 빵리 홈런 0개입니다. 그 정도로 좌투 상대로 완전히 바보 모드가 제대로 나오고 있는 흐름이라는 점. 특히나 천사는 최근 4번의 시리즈에서 제가 확인해 본 결과 좌투수를 선발을 상대로 딱 한 번밖에 없었습니다. 패트릭 코빈, 텍사스 선발인 패트릭 코빈 상대로 5이닝 3득점을 기록했던 것 말고는 다 우투 선발만 상대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패트릭 코빈하고는 비교 자체가 안 되는 스쿠발 상대로 저는 에이글스가 전형적인 무기력한 경기가 나올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근데 핸드릭스가 같이 투수전을 맞불 놓기는 원정에서 핸드릭스는 방어율 기본적으로 5점대 이상으로 기대치가 매우 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디트슨 마인에 오바 보는데 배당이 낮더라도 제일 안전빵은 디트입니다. 왜냐면 디트가 살펴보다시피 최근 7일 우르크 105 수준으로 타격감이 좋은 팀이 아니에요. 지금 결론적으로 마인을 좋게 볼 수 있는 건 이 토론토가 콜로라도랑 3연전에서 다 많이 찍었듯이 얘네가 타격이 좋을 때 볼 수 있는 좀 보기가 좀 유용하죠. 마인이라는 거는. 자, 텍사스랑 필라델피아 경기입니다. 메릴 켈리하고 산체스가 등판하는데 산체스는 좌투수고 메릴 켈리가 5경기 연속 2실점 이하 피칭으로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특히 저희 시즌부터 필라 상대로 한 번씩 등판해서 매 시즌마다 한 번씩 등판해서 5이닝 3피안타 2실점 그리고 이번 시즌에도 5이닝 4피안타 1실점 필라 상대로 피홈런이 2번 등판 단 한 번도 없었고 실점이 모두 2실점 1실점으로 적었다라는 점 충분히 필라 상대로 괜찮은 상성을 보여주고 있는 이 켈리죠. 산체스는 직전 디트전에 8이닝 무실점 미들맨 초특급 선발로 치부하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선발입니다. 결국엔 제가 텍사스 홈에서의 텍사스 언더를 굉장히 밀고 있죠. 리글필드 역풍 언더는 애초부터 전반전부터 많이 밀었던 거지만 최근 후반기에 좀 밀기 시작하는 게 텍사스 홈에서 언더입니다. 제가 우선은 홈에서만큼은 오바보다 언더를 대략 2배 가까운 수준으로 언더를 내고 있다라는 점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드렸었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이 3연전 앞전 3연전에서 다 언더를 중배당이건 메인 조합으로 가서 3번 중에 2번이 언더가 나면서 지금 어찌됐건 좀 잘 꿀단지를 파먹고 있는 입장이라고 좀 봐야겠고 저는 이번에도 언더를 좀 가고 싶은 게 산체스랑 메릴 켈리 정도가 아주 좋습니다. 결국에는 제일 불안한 건 이 필라의 후반기에 들어서 압도적인 홈런 성공률이에요. 후반기 1등 팀 홈런 개수 1등 팀이 필라입니다. 근데 후반기 홈런을 가장 잘 때리는 필라라는 건데 이 점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많이 알아봤습니다. 필라가 오늘 막 3홈런 이렇게 치면서 혼자서 오바를 내는 그런 시나리오가 나오면 어떡하지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다. 우선 메릴 켈리가 2년한 필라전에 2번 등에서 다 피홈런이 없었다라는 점을 좀 높게 생각했고 그러고 제가 저번에 보여드렸지만 MLB 30개 구장 중에서 홈런 발생률 29등 팀이 텍사스 홈구장이죠. 그래서 홈런이 아주 잘 안 나오는 구장이라는 점.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렇게 알아봤습니다. 텍사스가 이 홈에서 지금 후반기 시작하고 나서 4개의 팀과의 시리즈를 펼쳤는데 이 4개의 팀과의 시리즈에서 다 피홈런이 압도적으로 적었어요. 이 시리즈는 최소 3경기씩 하는 거잖아요.
세 경기인데 다 이 세 경기 동안 정말 홈런 쇼를 당했던 경기는 없었습니다. 세 경기 동안 3피 홈런 맞은 거면 한 경기당 하나 허용한 수준이었던 거고. 그래서 저는 멀티 홈런은 필라델피아가 지금 홈런 지분이 굉장히 높은 팀인데 이 텍사스 홈구장에서 그리고 메릴 켈리가 선발로 등판하는 경기에서 홈런 쇼를 펼치진 못할 것이다 라는 생각으로 강합니다. 언더메인으로 서브는 필라 승부겠습니다. 저는 왜냐하면 하루씩 하고 경기했을 때 필라가 상당히 승률이 좋더라고요. 12승 6패. 텍사스도 승이 더 많지만 텍사스에 비할 바는 못 됩니다. 자, 미러키랑 매치 경기는 이건 미러키가 우르크 플러스 최근 7일 2등, 뉴욕 매치는 밑바닥권에서 맴돌고 있는 상황입니다. 양팀 타격 사이클이 분명한 거는 현저한 차이가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는 상태고 80 곱하기 2에 발 160밖에 안 되는 수준이고, 그죠? 우드러프랑 센가. 우선 우드러프가 승리 요정 중 하나예요. 아시겠지만 퀸 프리스터 등판 시 12연승을 달성한 미러키죠. 그러니까 제일 프레버 발데스의 선발 등판 시 연승이 끊겼기 때문에 킴 프리스터가 지금 독보적인 1등이거든요. 이제 마라톤으로 따지면 혼자서 치고 중 1등 자리 계속 치고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또 주목할 만한 게 우드러프가 올 시즌에 이 MLB에서 등판한 지 5경기가 된 5경기 등판한 것 다 미러키가 전승입니다. 5전 5승. 얘는 패도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우드러프가 잘 던진 것도 있죠. 방어율 2.22를 찍었는데 홍진호도 아니고. 근데 피홈런 많았던 거 빼고는 다 좋았습니다. 이 우드러프의 지표 자체가 삼진 정말 많았죠. 볼넷 되게 적었죠. 피안타 2이닝당 하나꼴로 맞았죠. 피홈런만 딱 많았어요. 근데 이 생가가 후반기부터 너무 안 좋습니다. 후반기 이후 3경기 모두 선발 역할을 제대로 못했죠. 전사전에 3이닝 4실점, 샘프와 1차전에서 5이닝 3실점, 2차전에서 또 샘프전 또 등판해서 4이닝 4실점. 3경기 모두 피홈런을 한 방씩 얻어 맞았고, 미러키가 최근 10전 9승 1패, 매치는 최근 10전 2승 8패. 그러니까 홈에서 승률 1등이었던 매치가 홈 연전 시리즈에서 2연속 유징당할 당할 정도로 최저점 흐름을 좀 봐야겠고, 미러키는 2연속 수입승은 정말 고점입니다. 선발 흐름 타선 세 박자가 저는 다 미러키가 더 지금 훨씬 더 좋은 상황이라고 봐요. 우르크 플러스 수치가 말해줍니다. 80대 170대 완전히 큰 차이가 2배 이상의 차이가 있단 말이죠. 미러키 승 라인을 볼게요. 보는 게 무조건 맞다라고 봅니다. 미러키 승이 해외 배당 1.80이던데 배트맨은 당연히 그만큼 안 받겠지만 충분히 배당도 좋은 게임이란 말이죠. 미러키 승 메인으로 서브는 1마인으로 볼게요. 어노바는 미러키도 언더낼 땐 그냥 극단적인 투전을 하는 팀이라 오바 깔 때 좀 안 걸리는 상황이 있어서 어노바는 이번에 피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경기로 다음 경기로 세인트랑 C컵 경기입니다. 양팀 모두 하루 휴식 후 경기했을 때 성적이 아주 좋았어요. 맥그리비하고 맷보이드. 맥그리비는 최근 2경기를 모두 샌디전에 백투백 등판을 했지만 4이닝 7실점, 6이닝 4실점으로 두 번 모두 선발로서 많은 실점을 줬습니다. 이상하게도 홈 등판에서 더 안 좋은 선발입니다. 홈 방어율 6.86. 실에 달하고 6월 25일 시컵전에 이번과 똑같이 홈에서 선발로 등판해서 4.2이닝 7피안타 1피 홈런 5실점 1삼진 1볼넷. 삼진이 한 개였던 것만 보더라도 대부분 컨택으로 범타로 잡아냈다는 뜻이잖아요. 인플레이 타구들이 안타가 되는 거 거의 5이닝 동안 실패안타면은 꽤 많았던 거고, 그러니까 5실점이면은 위기관리도 전혀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봐야겠죠. 이닝 수보다 어쨌든 실점이 좀 많았잖아요. 그래서 안 되는 수준이었다고 봐야겠고, 맷보이드는 올 시즌에만 세인트루이스전에 2번 등판해서 6월 20일, 26일 한번, 7월 7일 한번 이게 오래된 일도 아니었단 말이죠. 2번 모두 승리 투수 6이닝 무실점, 5이닝 무실점 둘 다 피홈런 없었고 2경기 동안 도합해서 11이닝 6피안타 12삼진 1볼넷 압도적인 볼삼비랑 무실점으로 다 승리 투수를 따낸 기록이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세인트 상대로
강했다라고밖에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시컵이 최근 우르크가 최저점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저는 확실하게 알고 있습니다. 왜냐? 이걸로 꿀을 파먹었기 때문에 시컵은 최근 7일 딱 이 홈연전 시리즈 홈에서만 6경기 치르고 있는 게 딱 이 최근 7일 기록들이죠. 이 6경기 모두 리글리필드 역풍이었습니다. 제가 이 6일 동안 다 언더갖고 다 적중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확실히 알고 있죠. 딱 이겁니다. C컵은 리글리필드 역풍이나 악조건이 명백히 존재해서 타선지표가 이 우르크 플러스가 밑바닥인 것도 감안해야 된다 생각을 하고, 세인트가 다저스 원정에서 첫 위닝 따낸 것은 후반기에 처음 위닝 따낸 거죠. 정말 높게 살만하지만 거기다가 세인트가 최근 5경기 좌투 상대 팀차를 4할이 넘어요. 맷보이드가 좌투 쓰고. 그래서 알아보니까 다저스 좌투 불펜들 핵심 좌투들 있죠. 반다, 로블레스키, 베시아들 정말 잘 공략해냈고, 샌드바이 시리즈에서도 우투 상대로 정말 못했는데 좌투 상대만 딱딱 골라갖고 점수만 냈더라고요. 마스이, 모레은 등 좌투 상대로만 득점을 냈었던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좌투 상대로 되는 흐름이에요. 제 세인트하고 보스턴하고 둘이서 그런 흐름이긴 한데, 저는 이게 굉장히 큰 불안 요소입니다. 유일한 불안 요소라기보다 아주 큰 불안 요소예요. 좌투 상대로 3할 때도 아니고 4할 때를 치고 있으면 절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의 지표는 아니에요. 그래서 시컵승이 저는 진짜 이게 뭐 배당하고 떠나서 좀 많이 찝찝하긴 한데, 근데 웹보이드가 오신 세인트전에 2번 득발 2번 모두 무실점 피칭 엄청나게 잘했던 그게 있어서 저는 시컵 승메인으로 서브 오바 되있잖아. 오바 이게 어찌됐건 오바를 좋게 볼 여지가 막 이렇게 도드라진 경기는 아니거든요. 사실 맷보이드가 어찌됐건 등판을 하는 경기잖아요. 리그에서 아주 대표하는 실점을 잘 안 주는 선발 중에 한 명인데, 근데 저는 이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가 좌투 상대 지금 4할이 넘는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이, 저는 맷보이드도 솔직하게 말해서 2, 3실점은 깔려질 것 같아요. 2, 3실점은 깔려니까 결국에는 다득점 양상 속에서 시컵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생각을 해서 시컵 승메인으로 서브는 오바 쪽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자, 특이점이 있는 데이터를 발견한 경기들입니다. 클브라고 화삭 경기는 하루 휴식 후 경기에서 언더 빈도가, 화삭이 클브리 특히 그래요. 화삭은 또 그거 아니죠. 오늘 그 하루 휴식 후 경기 아니죠. 그래서 이거는 저는 언더 가는 것도 쉐인 스미스랑 시베이리가 최근 피칭 흐름도 아주 커리어 상에서 제일 좋은 흐름이긴 한데, 3경기 동안 지금 거의 완전히 압도적인 거 일선발급 전성기 디그론급 피칭을 좀 했죠. 근데 시베이리가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몇 년 동안 방어율이 높았던 투수거든요. 그리고 언제라도 털릴 수 있는 선발이라는 점, 그리고 클브리 친정팀이었던 만큼 파악이 잘 돼 있는, 얼마 전에도 이런 케이스가 있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납니다만, 그리고 바이비가 후반기 이후 너무 안 좋다라는 점까지 감안해서 언더를 좋게 못 볼 것 같아요. 저는 클브리 경기 패스 혹은 소액이 정답이라고 봤습니다. 토론토랑 다저스 경기는 아무래도 분석을 좀 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갖고 시도하려고 그랬는데 저는 굉장히 어렵다라고 봤어요. 왜냐하면은 다저스가 하루 휴식 후 경기에서 승률도 굉장히 좋지만 10승 6패, 반대로 토론토는 6승 9패로 굉장히 승률이 나빴습니다. 되려. 근데 다저스가 이상하게 7오바 9언더는 사실 막 그렇게 압도적으로 언더를 찍는 건 아니네 생각할 수도 있는데, 이 16경기 중에 어찌됐건 언더가 대략 60%는 된다라는 점하고, 후반기에는 또 하루 19경기가 다저스는 유일하게 거의 두 번이 있었거든요. 오늘 빼고 이번에 경기하는 거 빼고 2번 있었는데 2번 다 언더였습니다. 2번 다 7점 이하였어요. 그런 것까지 생각해 봤을 때 다저스가 어찌되건 다저스 불펜이 하루 휴식 후 나온 경기에서는 실점을 거의 안 줬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건 언더가 그리고 기준점 또 9.5를 받았잖아요. 슈어저랑 허쇼인데 그리고 뜬금 호투가 있을 수가 있는 선발들이기도 하고 그죠? 8.5네요. 지금 봤는데 언더가 근데 개역배를 받았네 1.91로. 이건 9.5 받을 줄 알고 제가 말을 했던 건데 8.5를 받았네요. 오바 꼬시는 것 같아요. 오바 꼬시고 그러니까 배트맨도 이건 언더 뜰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해갖고 8.5를 준 듯 9.5 줬어도 이상할 게 없는 건데 날씨를 제가 봤는데 어, 거의 중립이더라고요. 오바 날씨도 아니고 언더 느낌도 아니고 이따 다시 한번 살펴봅시다. 저거는 샌프란시스코랑 워싱턴 경기는 저는 솔직히 상식적으로 샌프란시스코를 메인 조합급으로 봐야 되는 경기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저 왕투이웨이인가 저 그 뭐야 직전 경기 데뷔전 MLB 데뷔전 등판했던 대만애거든요. 제가 직전 경기 일부러 분석을 아예 진행을 안 했었어요. 제 등판했을 때. 왜냐하면은 바이든의 기록이 막 방어율이 압도적이고 그렇지는 않은데 좋거든요. 자 우선 카메라 바꾸겠습니다. 좋아요. 제가 샌프란시스코 경기 어딨지? 좀 밑에 있죠. 카이웨이 탱인가 탕인가. 자 어찌됐건 얘가 직전 경기 매치 전에 거의 무기약판을 당했었죠. 올 시즌 방어. 야 이게 마이너 기록인데 54이닝 39피안타. 피안타가 되게 적은 편입니다. 54이닝 동안 39안타 하면은 굉장히 적은 편이고 86삼진 보세요. 야 54이닝 동안 86삼진이면은 사실 그냥 아웃카운트를 어지간하면 다 삼진으로 잡았다는 겁니다. 삼진 능력은 제가 여태까지 본 투수 중에서 제일 거의 끝판왕 수준이에요. 물론 트리플 A였다 하지만 모든 이 MLB로 올라오는 투수들이 이 정도의 삼진율을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으로 이 삼진 능력 하나만은 거의 최고예요. 근데 방어는 3.67이죠. 그러니까 얘도 어느 실점을 전형적으로 주는데 얘가 이 삼진에 타선을 압도할 가능성도 존재하는 선발이라는 겁니다. 삼진 능력이 이렇게까지 좋으니까. 매치 전에도 3.1이닝 4피안타 5실점. 대부분 장타를 줬다라는 거죠. 4피안타 5실점. 뭐 홈런도 있으니까 이게 대형 홈런이었을 수도 있겠고 볼넷도 3개 4삼진 3볼넷 총 7개의 볼 덤비가 나왔는데 이거는 이 투수가 결국에 진짜 뭐 아니면 도잖아요. 딱 봤을 때. 뭐 아니면 돕니다. 근데 상식적으로 이건 샘플슨 진짜 가고 싶어서 너무 가고 싶은 경기입니다. 왜냐면은 샌프란시스코가 지금 뭐 가을 야구 포기할 때 아니거든 절대로. 와일드카드 지금 순위 자체가 그 경쟁 자체가 그렇게 큰 포기할 단계가 아니에요. 근데 지금 홈으로 돌아오는 경기에서 홈에서 8연패 중인 거 아시죠? 샌프란시스코가. 이겨야 되는 무조건 이기고 가뜩이나 워싱턴이 똑같이 하루 쉬었으면 모르겠는데 얘는 어제 혼자 경기를 했고 무기력하게 4만타인가 4안타 치면서 그냥 영봉패인가 1득점인가 하면서 무난한 무기력한 패배 당했고 이건 아무리 봐도 저는 샌프란시스코가 이긴다라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는 이 경기는 보겠습니다. 이거 배당 몇이야? 이거 배당만 메리트가 좀 있으면은 1.68 받은 배당 메리트 충분하고 넘치네요. 그죠? 이 경기는 사실 머리는 전 토론토 역배승에 오바볼라 그랬어요. 머리는 왜냐하면 슈어저보다 지금 커쇼보다 슈어저가 최근에 훨씬 더 잘 던진다라고 봐요. 커쇼가 직전 경기 뭐 그걸 했다지만 무실점 피칭을 했다지만 저는 그 전까지 털린 게 더 많았잖아요. 커쇼는 4실점, 2실점, 3실점, 4실점. 그러니까 최근에 템파베이 진짜 타선 말라 비틀어져 있어가지고 아무것도 못할 때 호투를 했던 거였고 그리고 뭐 진짜로 호투를 냈던 거 2실점 피칭도 미러키 전에 다시 한 번 만나갖고 미러키 전에 첫등판이었군요. 그랬고 저는 슈어저가 더 무게감이 더 높아 보이는데 사실
그리고 최근 우르크 플러스 1등이 토론토니까 뭐 타선 흐름도 토론토가 우위라 봐야겠고 이런 상황인데 다저스가 지금 퐁당 타고 승패 퐁당 이게 참 마음에 걸리더라고. 이게 얘네 어찌됐건 연패를 쉽게 안 준다라는 거거든요. 애리조나 바엔을 뭐 원정 콜로라도 상대니까 원래 고민 없이 그냥 분석해도 되는 건데 잭갈레니가 올 시즌에 콜로 상대로 13실점한 거야. 두 경기 7실점 6실점 한 번은 쿠어스 한 번은 자기 홈이었는데 홈에서도 6실점인가 좋습니다. 그러니까 완전 콜로한테 그냥 고래밥이었어요. 그래갖고 말이 꺼림칙했죠. 사실 분석하면서 이거 괜히 배당도 그렇게 크지도 않은 경기일 텐데 시애틀이 오늘 연장만 안 뛰었으면은 분석했을 경기인데 오늘 연장까지 갔다 온 다음에 혼자 그거 하고 경기하는 거라서 이건 좀 꺼려집니다. 꺼려져요. 그리고 이상하게도 T 모바일 파크에서 카스티오가 표문이 더 많았더라고요. 자, 유료 사이트 한번 먼저 보겠습니다. 유료 사이트 8월 8일이죠. 8월 8일 미네소타랑 캔자스시티가 야 이거는 순전히 바람하고 기온 때문에 그거 아닌가? 여기 파크팩터 자체가 그건 아닐 텐데, 그죠? 파크팩터는 0%잖아. 근데 날씨 때문에 이거 오바 환경으로 1등 된 건데, 타겟필드. 그리고 볼티모 홈구장 오바 선. 이렇게 한 5경기 정도, 이거 클블 경기까지 좀 애매하고 한 7%부터 디트 홈구장이 7%, 그리고 에리 체이스필드가 8%. 체이스필드는 근데 동구장이라서 뭐 그냥 오로지 스타디움 언니거든요. 얘네는 기온하고 이런 것도 어느 정도 받긴 하지만 언더구장 1등은 양키 스타디움이 완벽한 역풍이라고 보는 거구나. 이게 날씨 온리로 봤을 때 마이너스 9%, 홈런 마이너스 12%. 티모바일 파크, 텍사스 경기도 여기 있고. 결국에는 이 텍사스 경기가 언더랭킹 3등이네. 이렇게 5경기가 언더한 경기로 봐야겠는데. 이거 미러키 경기, 샌디 경기. 오늘은 사실 이거 분석을 하면서 느낀 감정은 뭐였냐면은 그렇게 만만한 경기는 딱히 없네라는 느낌이거든요. C컵 승이 배당 몇 받았지? 이게 배당이 너무 맵보이드 때문에 완전 똥배 받을 수도 있는 경기인데 1.45 1.45면은 그래도 배당 못 맞출 수준은 아닙니다. 못 맞출 수준은 아니에요. 저런 거 다르스 오바 같은 1.91 받은 거랑 같이 가면은 아까 1.91 받았던 거랑 같이 가면은 배당 충분히 맞춰지는 배당이란 말이죠. 자, 어렵네요. 아무튼 내일 아무튼 좀 분석한 경기들, 집중 분석한 경기들 많지는 않았는데 좀 좋은 결과 있길 좀 바라겠습니다. 바라겠습니다. 좋은 흐름 타야죠. 최근에 사실 저는 8월 초에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가다가 6월 2일, 3일, 4일, 5일, 6일 뭐 최근에 절대 연패한다고 그런 흐름을 좀 하다가 오늘 야간 패스해서 뭐 연패를 탄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주춤한 모습이 또 나오는데 좀 불안하긴 하네요. 시청해 정말 감사합니다.